start the game again. 근데 여기 퇴출도 있어요? 탈출 있죠. 할까? 살짝 불안해서. 자, 볼게요. 오늘 삼각함수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보통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 삼각함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심? 아이씨. 열흘밖에 한 번 해본 사람. 열흘밖에 안 돼요. 2번 해본 사람. 마지막으로 3번 해본 사람. 세 번째네. 세 번째. 4번은 좀 이상한 거예요. 너 몇 번째냐고? 너 지금 3번째야.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잘 들어요. 제가 주말에 삼각함수 2번 이상을 제일 많이 했던 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삼각함수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도 삼각함수는 원리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삼각함수라는 이 단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단원인지 일단 좀 한번 뽀개보고,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처음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각함수인데요. 일단은 얘는 함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삼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삼각형을 붙여가지고 그 도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비라는 걸 가지고 삼각비를 배웠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 삼각에다가 이제 함수를 붙여가지고 삼수를 배운다는 거야. 일단 얘네들의 출발 자체가 뭐다? 얘네는 삼각형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기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각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듯반듯한 변으로 만들어진 평면도형을 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면도형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것이 뭐야? 삼각형이야. 삼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사각형 만들고 오각형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삼각형에서 변과 각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체득을 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삼각형 활용해서 누가 내욕하고 있냐? 진짜 근지럽네. 사각형의 넓이도 배우겠죠. 오각형의 넓이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3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삼각비라는 걸 배웠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삼각비는요, 특수한 각도에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바로 특수한 각이다. 그래서 특수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자, 그럼 이 각은요, 어디서 튀어나온 애들이냐면 도형 2개에서 튀어났어. 첫 번째가 뭐냐면 삼각형에서 하나 튀어나왔는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하나 튀어나왔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튀어나왔어? 사각형에서 튀어나왔는데 정사각형에서 하나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이 각도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면 삼각형 반쪽에 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60도가 있죠? 여기에 30도가 있단 말이야. 직각 삼각형이니까 90도 있죠. 사각형 반쪽에 볼까요? 여기에 뭐야? 45도 있죠. 그러니까 0, 30, 45, 60, 90이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한 특수한 각의 비율을 우리가 이용해서 삼각비를 배웠었단 말이야. 그럼 삼각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이건 기본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각비는 잘 보세요. 삼각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율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밑변과 높이와 뒷변 사이의 관계, 비율이 요거를 조그맣게 만든다고 해도 변하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사실을 또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배울 건데, 그럼 선생님 이제 함수라고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뭔가 있어야겠죠. 함수는 뭐야? 두 별량 사이의 관계식 중이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식 중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모두 함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원의 방정식 xy의 관계죠. 근데 원의 방정식이지 그게 함수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바로 함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삼각함수도 뭐다? 바로 두 별량 사이의 관계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두 별량은 무엇인가가 바로 함수를 배울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별량이 2개가 가지는 않습니다. 별량이
세 개가 봐. 거기서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뽑아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차차차차 가서 그래프 배우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활용 파트에서 변 길이 구하는 거, 각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인 법칙, 코사인 제1, 제2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기 공식 7가지 사각형 넓이 구하기 공식 4가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삼각함수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프리뷰라고 나왔죠. 자, 프리뷰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1 과정에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특수각의 삼각비. 두 번째가 뭐가 나왔어? 삼각형의 변표현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특수각의 삼각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합니다. 잘 주셔야 돼. 그럼 특수각은 뭐다 했어? 0도,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이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사인이죠. 얘가 지금 코사인이고요. 얘가 지금 탄젠트입니다. 그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깨달으면 돼. 도형 2개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지? 그럼 그 도형 2개에서 만들어낸 삼각형을 선생님이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삼각형 쪽에서 60도를 밑장에 깐 거야. 그럼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 2대 1대 루트 3 비율이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눕혔어. 눕혔더니 어떤 삼각형이 돼? 이렇게 됐어. 여기가 지금 몇 도짜리야? 30도짜리야. 그럼 얘도 비율이 바뀌진 않죠.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정사각형 반쪽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비율이 뭡니까?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까먹었어.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 그러면 사인 0도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0도라는 것은 어떤 밑변이 있고 이게 세워져야 될 때 각이 생기는데 이게 누워져 있다는 거야. 그럼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은 0이고 높이가 0이야. 그러니까 분자의 0이 가니까 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사인 30도는 요거죠. 30도짜리 2분의 1. 요건 알지? 사인이 뭔지는. 그래서 얘가 2분의 1. 자, 얘는 뭐야? 루트 2분의 1.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잘 보세요. 자, 사인 90도인데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요렇게 같다라는 거야. 요 각이 90도만큼 같다라는 거야. 그럼 빗변분의 높이 똑같은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야. 얘가 빗변이자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같은 길이니까 뭐가 된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얘하고 역순 관계가 돼. 1,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2분의 1, 0. 요게 코사인이 되겠죠.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0. 얘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3분의 1. 얘는 1. 그치? 1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자, 요거 보자. 90도예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렇게 점점 세워지면 밑변이 얼마가 돼요? 0으로 간단 말이야.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죠. 분자는 어떤 상수값으로 가고. 그럼 분자에는 어떤 상수가 있는데 분자는 어떤 상수가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엄청 작은 수로 간다. 우리가 63빌딩을 볼 때는 한 60층짜리 건물이나 이렇게 보지. 그럼 지나가는 개미가 보면 얼마나 하겠어요? 지구만 할 거야. 그러면 개미보다 훨씬 더 작은 미생물이 보면 걔는 우주만 할 거야.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첫 번째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됐어요? 특이하게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안 써도 돼. 손고생 시키지 말고 머리로 고생 시키자. 오늘 저기 10시 땡까지 할 거니까 50분 돼가 시기 계속 보지 마. 알겠죠? 빨리 끝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삼각비의 변표현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쌤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 그치? 자, 요거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봐보세요. 얘를 우리가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뭡니까? C분의 B죠. 그치?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C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A분의 B죠. 그러니까 나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변, B라는 변은 이걸 이항해서 C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 변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A라는 변은 C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라는 변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C에 대한 표현을 이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럼 C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봐.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아예 외우자라는 거야. 잘 봐. 여기 어떤 각이 있어. 그리고 이 변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B는 뭐야? 방향이 사인 방향이지. C 코사인, C 사인 세타 해주면 바로 B 값을 얻을 수 있다. 이해 갔어요? 알겠죠? 자, 다음 보세요. 이 각이 있어. 이 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서 A 값을 구하시고요. 코사인 방향이죠. 그래서 A는 뭐다? 바로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요 각이 있어. 이 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 변을 표현하고 싶어. 탄젠트 방향이지. 그래서 B라는 변을 또 뭘로?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삼각비 변표용법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 수요일 수업은 2시입니다. 아시겠죠? 힘들날. 언제까지예요? 네, 4시까지. 왜? 수요일 2시. 예. 예. 뭐요? 한글날이에요. 네? 해야 됩니다. 세금비랑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나랑 말싸니 수업해가 형부야. 사실 저 그럼 저는 월, 수, 토일 와야 되는 넌 그래야지 저번 토1을 빠졌으니까 월수에 저번 토1 수업하는 거고 토1을 4분도 나간 거래. 네? 11시에 직전 보강이 있어요. 네? 싫어. 네? 이거 그랬어요. 뭐라 안 믿냐. 자, 여기라. 됐어?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각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이 아니죠. 각하고 일반 각이야 각. 자, 각인데 각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60분법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몇 도라는 것은요, 전체를 임의로 그냥 360이라고 놓고 그거를 쪼갠 거야.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퍼센티지 같은 거야. 뭐의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의 일부분인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일부러 100을 곱해버렸지. 그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단위 호환성이 떨어져.
나중에 이과생들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 미분을 할 텐데 60분법 가지고 미분을 해버리면은요 숫자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실수화될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하네. 오케이, 그거를 이따가 우리가 할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삼각함수 내용을 중학교 때는 그냥 땅바닥 위에다가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을 어디 위에다 올릴 거니? 바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릴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뱅그르르 돌리면서 생기는 이거를 각도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위치에 있대. 그럼 얘 각도는 요만큼이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얘가 한 바퀴 돌고 일로 왔는지, 두 바퀴 돌고 일로 왔는지, 100바퀴 돌고 일로 왔는지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에 대한 해결할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일반각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하나 갈 건데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의 각은 보다 제한된 각도였어. 자, 중학교 과정에서의 각은 뭐였냐면 중3 때 배웠던, 중3까지 배웠던 각은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다가 도형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변과 변 사이에 있는 거를 각도로 했기 때문에 각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었어. 0도보다 크거나고 360도보다 작거나 같은 각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이제 바꿔 나갈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양의각, 음의각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아까 잠깐 봤듯이 좌표평면 위에 여러분들 왜 그 레이더 같은 거 있지? 징징 돌아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점을 중심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이거를 모든 각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시, 초, 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항상 시작되는 선이야. 여기가 시초선. 자, 그리고 나서 이놈을 뱅그르르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이쯤 맞대. 그럼 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얘가 움직이는 경기다. 그래서 동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동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시초선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각도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플러스각, 양의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을 뭐냐? 마이너스 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양의각, 음의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일반각이라는 것은 얘의 히스토리를 다 담고 싶어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어. 이 동경이 이만큼 왔는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왔는지, 두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을 내가 세타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바퀴 돈 거를 360도가 되겠죠. 두 바퀴 돈 거는 360도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몇 바퀴 돌았는지 지금 내가 몰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 360도 곱하기 n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n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얘가. 그리고 나서 요 사이의 간격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뭐냐면 동경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경의 위치가 된다. 뭐가 된다? 일반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자, 좀 빨라? 괜찮지?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편각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쌤한테 직선의 방정식 배운 학생들은 편각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야. 편각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X축의 플러스 방향과 어디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야. 시초선 방향과 이루는 각 이거를 뭐라 하냐면 편각이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럼 어떤 걸 편각이라고 하냐? 이렇게 있어. 어떤 직선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이루는 각 이걸 뭐라 한다? 바로 편각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일반각이 아니라 그냥 이 사이각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알겠죠? 여기까지 뭐 기타 할만하다. 좀 채우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훌륭하세요. 왜 친구를 때리고 그래?
너 어디 갔었어 주말에?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아, 유언이가 많이 컸어요. 선생이 엿먹일 줄도 알고요. 자, 보자.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각에 대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각은 지금 해결을 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각을 실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60분 못 쓴다고 했죠, 이제. 자, 그래서 각을 실수화를 하는데 호도법이라는 거는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급 받고 삼각함수를 4번, 5번 푼 애가 못 푸는 문제가 있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다른 글씨로 썼죠. 이거는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의는 뭐냐? 이거야. 이름에서 살펴보세요.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 부채꼴의 호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호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 바로 뭐냐? 바로 호도법이라. 그럼 보세요. 반지름이 R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때에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그때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 됐어. 그때의 각도를 뭘로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어. 자, 라디안은 이거의 단위이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호도법의 정의는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때를 각도를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길어진다 한들 호의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1라디안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호도법의 정의야. 이해갔니? 이해갔어요? 어디 보시냐면요. 다 쓰시고 897번 한번 보세요. 자, 897번이 나왔어요. 주율! 897번. 철사의 길이가 12cm인데요. 나한테 12cm 줬어. 그럼 내가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지. 이걸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내. 근데 어떤 걸 만들어내면 각도가 1라디안짜리를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대. 1라디안. 그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부채꼴 넓이 아직 안 배웠죠? 아는 사람만 일단 듣고 일단 모르는 사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집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각도가 얼마야? 1라디안이지. 반지름은 R이라고 했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R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뭐야? 2분의 1 RL인데 L이 호의 길이거든. 요게 뭘 집어넣어? R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이 얼마가 된다? 넓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철사가 12cm지? R랄랄 3R이 10이야. R값이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4의 제곱 16이 들어가니까 넓이는 얼마가 돼? 8.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저랑 풀어서 쉬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정의를 대충 넘기는 학생들이 절대 못 풉니다. 아시겠죠? 이 R값에 대해서 정리를 못해요. 1라디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도법의 정의를 배웠는데 2번에서 관계라고 되어 있고 3번에서 각도의 실수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이 있죠. 자, 이렇게 이만큼 자른 요 부채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야. 요만큼의 부채꼴. 그치? 잘 봐. 얘가 R이래. 얘가 지금 R이래. 이때 각도는 무조건 뭐다? 1라디안이야. 맞지? 선생님, 요거 한 번 더 똑같이 만들으세요. 그럼 얘가 또 R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 2R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각도도 뭐야? 1라디안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 전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호의 길이와 중심 각도는 비례합니까? 안 비례합니까? 비례하죠. 자, 첫 번째 사실 뭐냐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거야. 맞죠? 자, 또 넓이가 2개 늘어났죠. 넓이가 2개 됐잖아. 각도도 2라디안이 됐지. 그치, 성준아? 그러니까 또 뭐도 같이 비례해? 호의 길이 말고 또 부채꼴 넓이. 부채꼴 넓이도 같이 중심과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미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얘 지금 원두를 내. 원주가 어떻게 됩니까? 원주가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 R이죠. 그치? 2파이 R이지? 그럼 원주의 중심각은 어떻게 돼? 360도잖아.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2파이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R일 때 1라디안, 2R일 때 2라디안이지. 이게 쑥 돌았는데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전체 360도만큼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고. 알겠어? 그럼 약분을 하니까 결국 파이하고 뭐가 같아? 180도가 같다. 이런 60분법과 라디안과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놨어. 이 관계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60분법의 시스템을 이 관계식 등식 구조를 이용해서 라디안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세 번째, 실수구다예요. 아시겠죠? 60분법짜리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걸 실수하려고 해. 그럼 뭐를 하면 돼? 180도분의 파이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뭐가 되겠어? 몇 라디안 이렇게 실수로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거꾸로도 갈 수 있겠죠? 어떤 라디안이 있어. 그럼 나의 60분법이 필요해. 파이분의 180도를 하면 몇 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요 과정이 실수화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뭐다? 파이와 180도가 같은 거다.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단위 조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과생들은 공대를 가면은 단위 조작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계속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만 배워요. 머리 볼깨지기 아픕니다. 이게 단위 조작 같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등식 구조를 이용해서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야. 내가 없애고 싶은 거는 뭐야? 분모에 넣고 만들고 싶은 건 분자에 넣으면 돼. 알겠지?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좀 할만하지. 자, 다 썼으면 이제 세 번째 넘어. 됐어? 좀 차리라고.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한 줄 한 번 안 해? 그럴 수 있죠. 오늘 이제 숙제 나갈 것, 그리고 수요일날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것,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거예요. 상황함수는요, 그냥 여러분들 쌤, 알팸, 요런 데에 있는 문제 풀고 나가지고는 성적 절대로 안 나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기출문제 중에 쉬운 게 선생님 교재 레벨업이잖아. 그치? 레벨업이 되게 어려워. 그 캐치업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 손도 못 대요. 네. 그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함수. 자, 지울게요. 네? 선생님말로 빨리 나가면 되죠. 에? 아니, 오늘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는 주말 애들은 지금 주말에 토일 해가지고 3학점수 그래프까지 다 끝냈거든. 근데 늦게 오고 교재 복사하느라고 아까 20분 까먹었어. 여러분 끌까요? 유무기함수는요, 일단은 정규진도에서는 뺐고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따로 진행할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03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죠. 155페이지. 홍주 정리 차려. 이제 중요해. 성준이도 잘 들어. 자, 잘 봐. 여기 중요합니다. 시험 반치예요, 여기.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동경이라는 게 뭐지? 시초선으로부터 이 움직이는 바늘을 동경이라고 표현했어. 움직이는 경계다.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몇 개? 두 개의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식처리를 할 거야. 그럼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일치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원점 대칭 구조일 때. 자, 원점 대칭이라는 구조는 좀 이따 살펴보면 그냥 확연히 보이겠지만은 얘는 일직선상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위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X축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동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네 번째가 뭐냐면 Y축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Y = X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두 동경의 위치가 저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요, 일치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XY 2차 평면이 있는데 어떤 동경의 위치가 여기, 근데 이놈이랑 똑같은 데 있다라는 거야. 그 노란색 동경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게. 파란색 동경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편각이 아니죠. 알파를 의미하는 거는 일반각이야. 얘가 한 바퀴 돌고 왔는지 100바퀴 돌고 왔는지 몰라, 알파가. 베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잘 봐, 얘에서 얘를 빼면 항상 그 동경은 어디로 가냐? 일로 간다라는 거야. 같은 각을 빼는 거니까. 자, 한 바퀴 돌고 나서 일로 왔다 치자. 그리고 베타는 그냥 이거라고 칠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일로 왔는데 그만큼의 베타를 빼니까 일로 간다라는 거야, 동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수로에는 소수 부분 같은 애야. 그 편각. 알겠죠?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숫자를 빼면 뭐야? 정수만 남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 위치가 되는데, 이 위치는 시초선의 위치지, 시초선의 위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치? n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자, 아니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호드법에 의하면 360도하고 뭐가 같다 했어? 2파이하고 같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걸 달리하면 표현하는 거야? 2n 파이 이렇게 하면 좀 이뻐지겠네. 알겠죠? 일치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익숙하게끔 써먹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있어? 이해만 하면 되잖아. 자, 두 번째, 원점 대칭일 때입니다. 자, 원점 대칭일 때는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동경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 노란색 직선이 원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 간 걸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고, 이만큼 간 거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봐보세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지? 그러면 알파만큼 간 거에서 베타만큼 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도착한 거야, 여기에. 그럼 얘는 항상 여기에 도착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요 이 안 간 사람. 다 갔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얘도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데 그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 60분법으로 표현해보자면 360도 곱하기 n, 시초선 나왔죠? 거기에서 항상 180도만큼 더 가란 뜻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8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호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n, 얘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죠. n바퀴 돌았다는 뜻이지. 2파이가 n번이니까 거기서 항상 180도만큼 더 가라, 파이만큼 가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잘 보세요. 얘는 180도에다가 2n 플러스 1 한 격이야. 맞죠? 180도 공통인수 빼니까 2n 플러스 1 됐지? 그럼 이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잘 보세요. 얘는 홀수를 의미하는 거야. 180도가 홀수배가 되면 어디에 떨어진다? 이쪽에 떨어진다는 거야, 항상. 알겠죠? 짝수배는 항상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떨어진다는 거야. 180도 곱하기 2n이니까 얘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파이로 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로 묶으니까 2n 플러스 1. 파이에다가 홀수배를 하니까 얘가 항상 어디 떨어진다? 시초선의 반대 방향 쪽에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짝수배를 하면 파이의 짝수배는 항상 시초선, 홀수배를 하면 어디나? 바로 시초선 반대 방향 이쪽이라는 거죠. X축 음의 방향 쪽. 알겠죠? 네. 이거요? 이만큼 간 거에서 요만큼 뺀 거잖아. 그만큼. 됐죠? 자, 세 번째. X축 대칭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동력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요거랑 각도가 같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동경이 있다는 거야. 이게 X축 대칭이죠. 자, 그럼 이 동경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동경은 거꾸로 간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의 방향 쪽으로 갔죠. 그러면은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빼! 더해. 여기는 이제 이쪽, 특수한 쪽에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더하면 1로 오겠지. 더하면 1로 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한다? 아, 앞에 두 개는 빼기로 갔는데 이제는 더하기로 가는 거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어디 방향에 떨어져? 이쪽 방향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 떨어진 거는 아까 얘랑 똑같네. 이거랑 똑같이 처리를 하시는 거죠. 얘는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2파이 곱하기 n으로 표현한다. 곧 2n파이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X축 대칭일 때. 자, 네 번째, Y축 대칭 구조일 때 한번 볼게요. 자, Y축 대칭일 때는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같게끔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Y축 대칭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고요. 이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각도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 각도도 같게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알파에서 베타만큼을 더하면 어디 가겠어? 이쪽에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갔니? 알파에서 베타만큼을 더하면 이쪽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니? 얘도 더하기구나. 아, 그러면 일치할 때나 원점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을 뺐고 X축 대칭과 Y축 대칭은 두 동경을 더하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더했더니 이쪽 방향에 왔어. 그럼 이쪽 방향은 뭐랑 같아? 원점 대칭일 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만큼 더 가라.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180도에서 홀수배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코드법으로 표현하면 얘는 2파이 곱하기 n에서 180도인 파이만큼 더 가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랑 같다 그랬어? 얘도 파이에서 얼마? 홀수만큼 곱한 게 바로 글로 간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 맞죠? 이해 갔지? 마지막입니다. y 이퀄 x 대칭이에요. 자, 얘도 2차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y 이퀄 x랑 도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어떤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보자. 그래, 또 다른 한 동경은 y 이퀄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길 것이야. 그리고 이 각도가 같을 것이야. y 이퀄 x는 편각이 45도죠. 곧 직각의 절반을 까먹은 상태에서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각도도 뭐가 된다? 같아진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보자. 여기가 지금 알파라는 동경인데요. 알파라는 동경에서 빨간색 x만큼의 편각을 가지고 있는 베타만큼을 더하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1, 2, 3, 4와 좀 달리 어디? 이쪽에 떨어지는 동경구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 얘도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약간 표현법이 좀 다르겠죠. 얘는 항상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에서 얼마만큼 가나? 90도만큼 가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시초선에서 90도만큼 간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면 코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파이, n밖에 돌았죠? 거기서 얼마만큼 가나? 파이가 180도면 90도는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게 돼. 이거만큼 더하시오.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동경의 위치관계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다 하셨으면 88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9번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두 동경, 그치? 밑줄긋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 뭐야? 원점 대칭 구조야. 그리고 세타의 제한 범위가 0에서 90도라고 표현되어 있어. 아, 세타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 일직선 사이니까 대충 머릿속에서 요 상태구나라는 걸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요거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요 자리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7세타에서 세타를 빼야겠구나. 선생님, 세타를 7세타 빼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좀 양수를 좀 계산이 편합니다. 그치?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저쪽에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360도 곱하기 n에서 180도만큼 더 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이고 세타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6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더라. n은 뭡니까? 얘는 정수야, 정수. 그치? 정수니까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세타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항상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n이 0이라면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30도. 아,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네. 채택. 그치? 자, 한번 더 해볼까요? n이 1이라면 세타는 얼마나? 90도. 범위 안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범위 안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타 값은 얼마나? 30도라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니까 사인 30도 값 2분의 1.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감자바수. 이해갔죠? 다음 부츠풀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기는 필기 다 했습니까? 지워되죠? 자, 호의 길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 잘 봐.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호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간단합니다. 비례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자, 호 길이 공식 증명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반지름이 R이니까 반지름이 R이죠. 그러면 각도가 2파이고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원주지. 2파이 R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각도가 세타일 때는 그때 호의 길이가 뭐야? L이 된다는 거예요. 2파일 때는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일 때는 L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2파이하고 2파이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내항복, 외항복 해주니까 R 세타 홀 L.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호 길이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중심각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잘 봐.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호도법이어야 돼요. 라디안이어야 돼, 라디안. 왜 그랬어요? 얘가 60도면 60을 곱하니? 그렇게 커? 숫자가 그게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60분법은.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라디안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세타는 난 호도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넓이. 이름 이해갔어? 자, 넓이도 비례로 구한다. 자, 그럼 넓이 한번 보자.
자, 똑같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R이고요. 얘가 세타고 얘가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만큼일 때, 얘도 지금 증명이야. 이 파이만큼일 때의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지. 그럼 그 원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도가 세타만큼일 때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부채꼴 넓이 S가 된다라는 거예요. S는 어떻게 되냐? 자, 파이 하나 약분했죠? 그럼 이렇게 곱하시니까 뭐야? R 제곱 세타. 외야 곱하니까 뭐야? 2S. 그래서 결론적으로 S는 뭐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가 바로 부채꼴 넓이 공식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냐? R 세타라는 거는 호의 길이 L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각이 모를 때는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세타죠. 그럼 R 세타에다 L을 집어넣은 R, L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도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 사항입니다. 따스미 알겠죠? 자, 3번 별표 치시고요. 3번 문제는 웬만한 유형집에도 다 있고 학교에서 기출도 많이 나오는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증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일반화시켜서 증명하는 과정이 서술형을 그렇게 풀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객관식이나 단답형 나왔을 때는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 좀 펼쳐져. 그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아시겠죠? 객관 단답 나왔는데 서술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제한된 둘레 길이가 주어졌다는 거는 내가 어떤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있는데 그게 상수값이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다솜이한테 철사 1m 끊어줬어. 1m 가지고 부채꼴 만들어. 그럼 부채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각도를 넓히려면 반지름을 줄이면 되겠고, 각도를 줄이려면 반지름을 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그때마다 넓이는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최대 부채꼴 넓이 구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R, L 이런 구조로 돼 있겠죠? 그러면 제한된 둘레 길이니까 우리가 R 더하기 R, 곧 2R에다가 L을 더한 게 철사 길이 같은 거야. 이게 제한된 둘레 길이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상수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자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우리가 아까 증명을 했었고, 여기에 L 대신 P-2R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R 곱하기 P-2R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니 2분의 1R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P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차함수 구조예요. R과 S에 관한 이차함수 구조. 위로 볼로. 그치? 자, 그럼 이걸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내가 마이너스 B시고요. R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됐다는 거야. R까지.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려면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절반이 4분의 1P네.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6분의 P 제곱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P 제곱은 얘랑 부패 나와서 플러스 16분의 P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1P 4분의 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P 제곱이 이렇게 되더라. 최대 넓이가 나올 때는 R 이 전체 둘레 길이의 4분의 1일 때 최대 넓이가 나옵니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때 최대 넓이는 뭐가 된다? 항상 16분의 나에게 주어진 철사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럼
이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서술형할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철사 40cm를 줬어. 부채꼴 넓이 최대를 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물어봤어. 요거에 뭐라고? 4분의 1만큼이야. 그러니까 얼마? 10cm로 잡으면 돼. 그쵸? 자, 그러면 10cm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10이죠. 10이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1대2 구조가 됐을 때 최대 넓이라는 거야. 그럼 수진아, 각도는 얼마겠어? (2라디안이죠) 2라디안. 그렇잖아. 1라디안이 호의 길이가 11대고 2라디안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각도가 2라디안이잖아? 그럼 무조건 부채꼴 최대 넓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각도가 2라디안이 되면 무조건 부채꼴 최대 넓이가 된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1대2 구조가 됐을 때 무조건 부채꼴 최대 넓이가 나온다. 이해갔죠? 그럼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버리는 게 짱이죠.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쉽시다. 아니, 7분 쉬는 15분까지 쉬었어. 내가 지금 꺼냈는데 그런 거 아니 거기 교통카드 나한테 이렇게 써갖고 지우 교통카드 몰랐어. 내 고객과 헷갈려. 자, 보자. 삼각함수 정의를 배워야 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좀 덥지 않니? 약간 좀 스무드해야 이게 안 졸린데. 돌리면 다 졸려요? 자, 156페이지 볼게요. 삼각함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삼각함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 위의 전 표현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잘 들어. 이해를 하도록 해. 모르면 계속 질문해.
어떤 2차 평면이 있어요.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치?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반지름 1짜리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맞죠? 그러면 요 위에 어떤 점 P라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도 뭐야? 1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x, y라고 표현할 것인데 이 각도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면 얘가 1이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좌표 값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되겠어? y좌표 값이 되겠죠? x, y에. 그럼 보자. 아까 우리가 프리뷰에서 뭘 했었어? 변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잖아. 이 1과 세타를 이용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1 코사인 세타가 얘야.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길이가 뭐가 된다? 바로 1 코사인 세타라는 거야. 그게 얘 x좌표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같다? 바로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y좌표죠? 그치? 이 길이가 y좌표야. 그러면 세타와 1을 이용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거는 세타, 사인 방향이죠? 그럼 이 길이는 뭐냐? 바로 1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y좌표 값이 뭐가 된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질문?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x 대신 코사인 세타, y 대신 사인 세타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 할 때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함수 구조가 두 개가 나온다. 여기서 변수는 세 개지. x, y, 세타 세 가지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삼각함수는 두 변량 사이의 관계식 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가 뭐냐면은 x는 코사인 세타, 세타와 x와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삼각함수죠. 그치? 자, y는 사인 세타, 세타와 y의 관계식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삼각함수야. 그러면 탄젠트는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문자가 세 개네? 아니에요. 두 개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x분의 y라는 문자와 세타와의 관계식 이렇게 해석해 보셔야 돼요. 탄젠트는. 아시겠어요? 이해 가셨죠? 자, 바로 이게 삼각함수 정의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갔니? 알겠어? 자, 필기하시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이해갔어? 이해갔어? 네. 삼각함수는 뭘 찾는 거냐고요? 함수는 뭘 찾는 거야, 지민아? 애매하지? 관계성을 따지는 거야, 관계성. 어디에서의 관계성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하냐면 원 위에서 운동하는 것들의 관계성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중에 미분 문제가 많이 해요. 집중해. 뭐 하는 거야? 여자들끼리 그러면 안 돼. 자, x, y의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2차 평면인데 중요한, 집중해. 문제 볼게요. 밑에 문제 있죠? 뭐래요? 점 P가 있는데 뭐랍니까? 마이너스 3,4래.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3,4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P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때 얘가 세타라는 각을 갖고 있는 동경이 바로 O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세타라는 거야. 그렇죠? 문제에서 뭐라는 게 뭡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이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모르면 뒤에 거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돼. 탄젠트 세타는 얼마이니? 지금 얘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하하, 참. 거지 같아서, 그치? 자, 삼각함수 정의 입각해서만 생각해. 잘 봐. 아까 반지름이 1일 때는 1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이 사인 값이었고 1사인이 y 값이었어. 그러면 얘는 3대 4대 5지? 그럼 원래 그래프가 뭐였다라는 거야? 반지름이 5짜리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결국 이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다라는 거예요, 얘가. 알겠어요?
그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4라는 거지. 그러면 5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끝. 5 사인 세타가 4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해갔지? 알겠어요? 이해갔어? 아니요. 어디가 이해 안 갔어? 웬만하면 좀 다 이해가는데 웬만하지가 못하는 뭐 어디가 이해 안 갔어? 여기서 일로 바뀐 거? 이건 알겠어? 네.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내가 5를 이항하니까 코사인 가리.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가리. 덥지? 더워요. 찜질방 못 다니는구나. 여기서 찜질방을. 어? 음수값 나올 수 있죠. 됐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제 바로 위에다가 뭘 하나 우리 필기를 하자. 자, 뭘 필기할 거냐면 정의 밑에다가 이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분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반면. 이게 제목이 되겠어. 4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되니? 아, 참. 숨 떨어져. 여기 몇 사분면이야? 진짜? 여기는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이 정도면 끝났어요. 여기의 특징은 x값은 양수이고 y값은 양수지. 여기는 x값이 음수가 되고 y값은 양수지. 여기는 x도 음수, y도 음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가 되는 곳이지. 잘 봐. 코사인은 사인이야.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야.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다. 그러면 x, y 전부 다 양수니까 여기에서는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양수지.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도 양수야. 그래서 그렇지.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거야. 여기는요. x가 음수니까 코사인이 음수야. 그렇지. 사인은 양수죠. 그럼 음수와 양수를 제곱관계 나누기 관계로 한 탄젠트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음수, y도 음수, 코사인, 사인 다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만?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요, x만 양수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얼싸안고 이렇게 이제 외우신다. 아시겠죠? 이 원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참아야지. 20대 선생님 자유로운 선생님이지. 그치? 항상 언제나. 자, 이건 좀 그래. 야! 필기 하나도 안 했어 이게 아주 그냥. 제가 예전에 제가 현역으로 군대는 못 가고 공익근무용으로 갔었는데 훈련소에는 들어가요. 4주 훈련을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 들어가면은 요즘 뭐지? 진짜 사나이 보면 알겠지. 훈련소에서는 화장실을 가더라도 딱 조를 짜가지고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야 돼. 훈련소에서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근데 훈련 끝나고 제가 이제 청소하는 구역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너무 급한 나머지 지 혼자 막 가다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래서 얘는 너무 매너가 죽겠는데 세워가지고 보통 이제 훈련하다가 훈련소에서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많이 주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막 때리고 얼차려 받고 이거 막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식 훈련을 많이 시켜. 유아 내가 서 너 지금 장난하나? 어? 어디가? 화장실 가라겠습니다. 야 시끄럽고 내가 멈출 때까지 자 계속 격려한다. 자 시작. 그때 이제 이게 전승이었어. 얘가 전승 이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난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 우리 지역을. 근데 우리 대대장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 얘가 전승 그러니까 대대장이 전승 또 얘가 전승 그러니까 그래 전승 또 전승 너 얼마나 새끼야. 뒤지게 맞았어요. 지우야 홍지우야 참 잘한다. 네가 살지 뭐 잘하느냐. 지우야 야 정신 차려. 어? 저 오늘 밤새서 그래요. 나도 밤샜어. 진짜 1분도 못 그래 알았어. 자 원인의 점표법이에요. 잘 집중하고 들으세요. 자 원인의 점표법은요 아까 뭐라 했어? 삼각함수 정의였지 그치? 삼각함수 정의가 원인의 점표법이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이걸 왜 또 합니까? 이게 확장이 돼서 난이도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요거를 잘 배워야 돼 스킬을. 자 원인의 점표법 4가지를 사실 볼 건데요. 잘 들어. 자, 첫 번째는 아까 배운 그것이죠. 뭐냐면은 xy 2차 평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단위원이라고 표현해. 이걸 뭐라 그러? 얘를 단위원이라고 표현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 그 원인은 어떤 점이 있어요. 이 p는 뭐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당연히 여기가 뭐가? 세타가 될 때가 이 첫 번째 원인의 점표현법이야. 자, 두 번째 원인의 점표현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xy 2차 평면에 있어.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r짜리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보세요. 이번엔 얘가 반지름이 얼마가 돼? r이 돼버려. 그래, 아까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대신 1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r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자. 야, 빨리 써. 세 번째는 들으면서 봐야 돼. 빨리.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과생 그 수투 내용 삼각함수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법 중에 하나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공격을 했어. 중심이 아니야. 얘 중심 좌표가 m이래.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y좌표는 똑같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럼 y 값은 그냥 뭐야? r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값은 뭐가 되겠어요? r 코사인 세타가 n만큼 간 거야. 이해갔어?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은 x좌표 값이 바로 m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중심 좌표가 얘가 지금 얼마야? m,n이래. 이렇게 그었어. 요 평각이 세타래. 그럼 요 점은 뭐가 되겠니? 유리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네. 오케이. R 빼먹었는데.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R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원인의 점표법 4가지입니다. 뭐? 뭐? 아니에요. 동영상 돌려봐. 알겠지?
분당고 점수 잘 본 거더라고. 분당고. 아, 진짜요? 분당고 지금 문과반 이과반 있어. 왜? 문과반 반 1등이 70점대래. 네. 진짜요? 어? 진짜. 문과잖아. 저 이과반인데? 너 이과야? 네, 인사. 왜? 너 진짜 이과야? 아니, 저 빠졌어요. 이과로? 문과 어휴, 그래. 어휴, 왜요? 2년 동안 고생할 뻔했네. 왜요? 고등학생까지 이과를 좀 기획까지 생각하시죠? 그래. 너랑 같이 기획하다가 기지 맥진할 것 같다. 아니, 1학년 때 이과만 선택했는데 이거 아니다. 너 수학 잘해. 하면 할 거야. 그럼 이과 갈까요? 그래, 가. 세종 왜? 저기 지금 중 있더라고. 너 지금. 대박. 대박. 농담이야. 헐, 대박. 자, 다음 밑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한 번만 딱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 딱 봤을 때 막 토 나오지 하나도 토 안 나와. 되게 쉬운 문제야. 잘 봐. 자, 단위원이라는 표현 나왔다.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는 거야. 원주가 원 둘레라는 뜻이야. 10등분의 때 똑같이 10개로 쪼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 분점을 각각 P1, P2, P3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생긴 단위원이 있어요. 얘가 반지름 일자리 원인데, 자, 얘를 10등분 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10등분 했대. 얘가 P1, 얘가 P2 이런 식으로 쭉 돌면 얘가 P9, 얘가 P1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때 당연히 원주를 똑같이 등분을 했으니까 각도도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10등분이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5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세타지.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세타만큼 같죠? 세타만큼 같죠? 그러면 여기도 각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곧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얘 치역값이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치역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정의역값도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 알겠지? 단위원이라고 그랬죠? 반지름 일자리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1 코사인 세타, 곧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는 각도가 세타 2세타죠? 그럼 얘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뱅그르르 돌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9세타, 사인 9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코사인 10세타, 사인 10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코사인 9세타까지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x값이죠. 얘 x값과 얘 x값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 x값과 얘 x값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 x값과 얘 x값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 x값과 얘 x값을 더하면 얘 x값과 얘 x값을 이게 10이에요? 그러면 모든 x값들 다 더하면 0이 된단 말이야. 답이 얼마야?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라임 있는 수업을 해야 또 잠을 안 자는구나. 에이요! 157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를 나갈 건데, 오늘 나갈 내용은 뭐냐면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제곱관계 그리고 상대관계, 그 다음 음각공식, 보각공식, 여각공식 등등을 배울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수업 템포를 좀 천천히 갈 테니까 이해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삼자. 알겠지? 필기한다 급급해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걸 원칙적으로 삼고 필기할 시간 내가 충분히 줄게.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만큼 다 물어보셔야 돼. 알겠죠? 오늘 이해가 안 가잖아? 평생 이해할 시간 없다 앞으로. 앉아. 무슨 얘기 알겠죠? 오늘 이해 못 가면 앞으로 평생 이해할 시간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수업 들으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57페이지 동글뱅이 1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죠? 얘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를 세타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 길이와 이 각을 이용해서 요렇게 해서 이 변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인 방향이지. 그래서 1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인 세타죠. 자, 또 요거와 이거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얘를 구하고 싶어. 이건 뭐다? 1 코사인 세타 해서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뭐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잘 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가 1이고 얘가 세타야. 쌤, 얘가 1이었을 때 이건 했는데 얘가 1이었을 때 이건 모르잖아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니?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거꾸로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1일 때 요 각도를 이용해서 얘가 1일 때 요쪽 방향으로 해서 요 길이 뭐야? 1 탄젠트 세타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얘가, 그치? 그럼 얘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다? 이거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용어는 배우지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과생들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시컨트라고 표현을 해요. 코사인의 역수를. 자, 그래서 얘는 뭐와 같다?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1이 있어. 그리고 얘가 세타네. 혜림, 얘가 길이가 뭘까? 얘가 1이고 얘가 세타였을 때 사인 세타였어. 얘가 세타고 얘가 1이니까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유언아 이해를 하라 했잖아. 필기할 시간 줄게. 너무 급급하게 하지 마. 얘가 1이야. 얘가 세타야. 얘가 1이고 얘가 세타였을 때 탄젠트 세타였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예.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바로 1제곱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얘가 뭐가 된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탄젠트 세타분의 1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얘를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과생들은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외우세요. 지금 하는 김에. 자, 그리고 문과생들은 요거는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외워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교과과정에서 빠졌거든. 7차 개정교육 되면서. 근데 문제 다 내요. 역수를 해가지고 똑같이 낸단 말이야. 그럼 역수가 구조화가 편하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게 더 구조화가 편하게 돼 있어. 이게 눈에 잘 들어와. 그냥 이게 해버리 시키는 게 훨씬 나아.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이니까 뭐다? 코탄젠트 제곱, 그쵸? 세타는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뭐야?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제곱관계 동글뱅이 1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삼각형의 변을 이용해서 삼각비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제곱수들의 합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곱관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쪽에다가 사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이렇게 했어. 눈탱이, 코 이렇게 생각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역수 취해주니까 사인의 역수는 뭐야? 코시컨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뭐야? 시컨트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를 써. 탄젠트의 역수는 뭐야? 코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어.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죠. 1번 공식이네.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죠. 2번 공식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죠. 3번 공식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구조화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빨리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많이 알죠? 그치? 요 2번, 3번이 좀 생소하지? 아시겠죠? 이해가죠? 어려울 거 없어. 하나도 1 플러스고 하나도 1 플러스야. 얘는 탄젠트 제곱이고 얘는 코탄젠트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시컨트 제곱이 얘는 코시컨트 제곱이야. 코 들어간 거는 코 들어가고 코 안 들어간 거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역수도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사인의 역수. 사인이어서 S 올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코시컨트야. 알겠죠? 코사인의 역수죠. 자, C가 올 것 같아? 아니야. 시컨트야. 처음에 이게 헷갈려요. 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인 거야. S여서. 반대야, 반대. 이 코라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수투하다가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코 붙은 거 미분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 코가 원래 그렇게 생긴 그것 때문에 붙인 거예요. 이것이. 사인 앞에다가 코를 붙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 되는 거야. 자, 필기하세요. 이제 이해 갔어? 오 마이 갓. 질문. 그날 팁스 어려웠대네. 그래요? 듣기가 어려웠다 그러는데. 좀 중간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어려운 게 좀 있었어? 아니, 아. 지금 이해했어? 응?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수와 기하의 만남. 만남의 방향. 삼각함수. 삼각함수 오세요. 너희들의 뇌를 뽀개버릴 거야. 됐죠? 자, 그 밑에는 뭐냐면은 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뭐 코탄젠트는 그의 역수다고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럴 거야 나중에. 입니다. 잘 들어. 다시 한번 뭔가 하나를 복습을 하고 이거를 하자. 자,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R이야. 그럼 요 점 P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세트다. 그럼 P의 좌표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단지로 R이니까 1이 아니잖아, 그치? 요거 계속 사용할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주기 공식인데요.
주기 공식이 뭐냐면 잘 보세요. 사인은 y좌표지. y좌표죠. 그럼 얘가 한 바퀴 돌면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야. y좌표 값이 쭉 가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2n 파이 n 바퀴 돌았다라는 거죠. 플러스 세타나 사인 세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아시겠죠? 자,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x좌표잖아. 얘도 2n 파이 플러스 세타 얘나 코사인 세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으나 탄젠트 또한 뭐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얘도 일단은 뭔지는 몰라도 한 바퀴 돌면 다시 시작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얘도 일단은 우리가 2n 파이 플러스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탄젠트를 나중에 그래프 배울 때 우리가 주기를 이제 배울 텐데 얘가 파이입니다. 파이만 돼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럼 나중에 그래프에서 일단 주기성에 대한 것만 일단 살펴본 거야.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기 공식이야. 자, 두 번째가 음각 공식이라는 건데 음각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음각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잘 봐. 여기는 모두 플러스지. 여기는 뭐야?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각도가 플러스 세타만큼 갈 때하고 마이너스 세타만큼 갈 때하고 똑같은 게 뭐야? 딱 하나 있어. 코사인만 똑같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코사인만 마이너스 세타 한 놈이나 세타 한 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인과 탄젠트는 여기선 플러스이나 여기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고,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도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표현합니까? 얘를 우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무슨 함수라고 표현해? 얘네들을 비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음각 공식이에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올, 코사인. 그것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까지 좀 쉽지 아직. 자, 이제 보각 공식, 여각 공식 들어갈 건데 잘 들으세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각 공식 보자. 자, 보세요. 사인이 있는데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는 게 있어. 응?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걸 나중에 일반화 시킬 거다. 이제 슬슬 눈이 감기려고 그래 지금. 슬슬 막 발동 걸지 마. 자, 잘 봐. 잘 봐. 이거 중요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응? 그냥 예를 든 거야. 작은 숫자를 먼저 하고 일반화 시킨다고. 얘가 수업을 끊어듣는구나. 얘 그럼 나 수업 가끔 그렇게 하잖아. 나 선생님 틀릴 거야 라고 수업하고 다음에 맞는 거 하는데 틀린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데 그러면. 자, 보자. 얘가 사인은 어디 좌표를 의미해? y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파이가 요만큼 간 거지. 거기서 이만큼 더 갔다는 거야. 여기 지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점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응? 자, 숫자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파이 플러스 세타만큼 간 거야. 그럼 얘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뭐겠어요? 일단 요 길이가 얼마니? 3대4대 5니까 얘 길이가 5지? 그럼 이 좌표는 뭐야? 5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5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지금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3 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 5분의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왔어. 일직선상으로 대칭시켰어. 이 세타만큼을 해서 1,4분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3되고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뭡니까? 이 길이는 지금 5예요. 5. 그럼 5분의 3은 지금 뭐야? 1,4분면에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부 빼고. 근데 그 앞에 뭐만 붙인 거야? 마이너스만 붙인 거라는 거야.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값이나 올.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곧 뭐다? 자, 얘는 이제 아직 안 했고, 요게 이렇게 되고, 그럼 사인도 한번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5 넘기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일단 9 빼고 5분의 4는 뭐야? 5분의 4. 사인 세타죠. 아,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래 결론적으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매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 거야? 복잡하잖아. 그럼 마지막 수업은 뭐겠어? 이거를 규칙성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겠죠? 일단 이해를 하라는 거야, 이해. 여기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할 수 있어. 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코사인 뭐가 되겠어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다? 방금 했듯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가 되겠어?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되니까 뭐가 되겠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줄 쫙 다 정리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갔죠? 요걸로 한다. 다시 한번 보자. 잘 봐. 파이 플러스 세타의 위치는 파이에서 더 만큼 간 거죠? 그럼 요 위치에 얘를 들은 거야, 선생님. 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했더니 요걸 우리가 원위 정표용법에 의하자라면 종호야, 그 딱 졸기 좋은 포즈야, 그거.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 5 코사인 각도, 5 사인 각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좌표가 x좌표, y좌표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정리를 하니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원래 세타 값만 있었다라면 1,4분의 옮겨놨다라면 5분의 3은 원래 코사인 값이고 5분의 3은 원래 사인 값이라는 거야. 세타만 했을 때. 그 외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과 사인의 상제 관계로 만든 거지. 서로 나누는 관계. 상제. 서로 상 나눌 때. 알겠죠? 이해 갔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번 또 가보자. 알겠지? 정리. 진도가 약간 이렇게 겹쳤어. 복습하는 생각하고 한번 더 주세요.
분당 결과 이제 나오지 않았냐? 분당은 점수 알던데? 몇 점이야? 까지 어쩌다 너를 어? 누구는 이제 선생님 저 뭐 디테일하게 보내던데? 몇 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요? 그래? 어? 누가요? 분당 뭐? 몇 발이요? 몇 반? 몰라.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예. 하연이? 예? 하나요? 하얀이? 하연이. 아니. 60점 때문에 잘 본 거냐? 이번에? 네. 그래? 야, 기분 엄청 올랐네. 야, 그래 자랑스러워서 보냈구나. 나 면박 줄 뻔했는데 비죠. 이러면서. 올해 시험은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나왔나 봐. 됐지? 됐어? 어디 쓰고 있어? 아직도 이거 써? 손에다가 지금 보타 좀 달아줘야겠다. 여기다 좀. 자, 다음 두 번째 복습하는 겸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뭘 갈 거냐? 사인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한 번 가보자는 거야.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우리 2차 평면에서 어디 위치해요? 파이만큼 같이 백 여기야 여기. 그럼 이것도 대충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넣어줄게. 마이너스 3, 4 이렇게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야?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야? 파이에서 세타만큼 뺐으니까 얘가 지금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3,4인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5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자 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5 넘겨주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 5 넘겨주니까 그냥 5분의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 세타만큼을 1사분면에다가 갖다 놓으시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4잖아. 그럼 결국에는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사인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5분의 3은 코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야. 이거는 알지. 자, 그럼 얘는 뭐야? 5분의 3은 사인이죠. 사인인데 그대로 풀었으니까 그냥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뭐가 된다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무엇 것 같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상대관계로 정리를 해보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원리를 알겠죠?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빨리 푸는지. 자, 일반화. 자, 사인이야.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 n파이라는 것은 이 예각 세타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할지 뺄지 그 기준 지표가 되는 거야 n파이가. 근데 n파이라는 거는 정수적으로 보자라면 얘는 뭐야? 나눠 떨어져 있는 정수 숫자 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2분의 3 같은 거 아니라는 거야. 1, 2, 3 정수 파이라는 거죠. 정수일 때는 무조건 몸뚱아리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오고 요 세타 값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공간 좀 비워놨지? 이건 나중에 부호를 결정할 거야. 자,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코사인도 우리가 정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얘도 코사인 그냥 세타 이렇게 오면 돼. 정수 파이면.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걸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 탄젠트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얘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도 몸뚱아리가 어떻게 된다? 그냥 탄젠트 세타 이렇게 편하게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야?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보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몸뚱아리, 몸통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치? 뭘 보고? 지표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고 n파인지 2분의 홀수파이인지 2분의 짝수파이인지야. 2분의 짝수파이라는 건 나눠져서 정수파이가 된다는 뜻이지. 그럼 몸뚱아리가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몸통 결정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돼. 자, 부호 결정을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얼싸안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각도를 보시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인지 그때 사인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라면 그냥 양수, 음수라면 음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왜? 얘네들은 얘가 각도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플러스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몸통 결정, 부호 결정. 요 두 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사인이에요. 겁나 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31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 정수 파이죠. 그러니까 몸통 결정.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사인 3분의 파이야. 그치? 자, 그럼 4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볼까? 자, 홀수 파이니까 시초선 쪽이니 시초선 반대쪽이니 이쪽이지. 거기서 예각만큼 빠꾸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은 사인은 플러스죠.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알겠죠? 몸통 결정, 부호 결정. 딱 두 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야, 지우야. 알겠지? 이해 안 가더라. 한 번 더 해볼까? 됐어? 알 수 있겠어? 오. 머리 잘라야 돼. 삭발. 이해 갔어? 혜림 이해 갔어?
짱. 다음. 이해하셨죠? 예. 여각 공식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건 지워도 되죠? 자, 누구한테 질문할까? 딱 한 번만 질문해야지. 많이 피곤한 사람. 종호야, 대답 잘해. 알겠지? 자, 여각 공식이에요. 자, 여각 공식은 뭐냐면 이걸로 출발 한번 해보자. 과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이렇게 있어요. 2분의 파이라는 거는 C초선에서부터 이만큼 갔지. 거기에서 세타 한번 나간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편의상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되라고 내가 좌표를 이렇게 적어줄게. 그럼 이 좌표값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정말? 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좌표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오케이. 5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하셔야죠. 콤마 또 뭐가 되겠어? 5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 첫 번째 5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4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엇과 같다? 5분의 4랑 같다라는 거야. 맞죠? 아까랑 좀 약간 달라졌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같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같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냈니? 이거를 예각 쪽으로 1, 4분면에 갖다 놨잖아. 그럼 이거를 도로 돌려서 갖다 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세타만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맞죠?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4야.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얘가 3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5지? 그러면 코사인은 5분의 4고 사인은 5분의 3이야. 그러면 5분의 4가 뭐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야. 몽뚱하게 바뀌었어요.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5분의 3은 뭐야? 사인 세타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가 된다?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됐다?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대관계를 이용해서 탄젠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잖아.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뭐야? 코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랑은 달리 정수파이가 아니잖아 이제. 분수꼴이야. 2분의 먹꼴이지. 그때는 몸통아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로, 코탄젠트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아, 그런 형태가 되는구나.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안 할게요. 이해가 갔을 거야 이제. 그러면은 정리만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홀수니까 몸통아리 바꿔야겠지. 이건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4분면이 몇 4분면이야? 2분의 파이가 쪽 거꾸로 빠졌죠. 1, 4분면이야. 다 플러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으로 뭘로 바뀌어? 사인 1, 4분면이죠?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몸통 결정, 부 결정.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럼 탄젠트 뭐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뭐가 된다? 얘도 1, 4분면이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 들어보자. 자, 사인 2분의 11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이거를 문제 풀어보라는 거야. 자, 2분의 11 파이는 어디에요? 5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지?
그러니까 5파이면 홀수파이니까 여기지. 거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를 넣는 거야.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졌어. 혜림아 대답해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뭐야? 뒤질래? 코사인 세타. 네가 혜림이냐? 둘이 사겨라. 코사인 세타지. 어? 코사인 6분의 파이지.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미쳤지? 어.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정리. 끝났어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면 돼. 오늘 문제풀이 하고. 여기 아무것도 안 쓰죠. 뭐? 써, 이 자식아.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어. 나는 이 텀블러 머그컵이 일회용이야. 한 번 딱 하면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놔두다가 썩어서 버려요. 쓰면 안 돼. 뭐라고 씹을 대노?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종우 이해 갔어? 어. 혜림아. 이거 어떻게 돼? 너. 아, 저요? 이거 어떻게 돼? 안 보여요.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지? 이거 어떻게 돼? 눈을 팔아지. 어? 뭐 어떻게 돼? 이분의 짝수야, 홀수야? 약도. 2분의 짝수니? 안 보였어요. 그럼 뭐야? 정수파이 아니야? 몸통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때요? 바뀌잖아. 그럼 사인 뭐가 돼? 요거 누구의 저 큰일 났다 저거. 몇 사분면이야? 일단 그 2분의 18가 여기잖아. 3사분면. 3사분면이 3사분면, 2사분면이 2사분면. 아니다. 2분의 7파이면은 여기네 여기. 그치? 여기서 3분의 파이가 들어가서 4사분면이지. 4사분면은 코사인 플러스죠? 그럼 그냥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야. 복습해. 알겠지? 다 썼어?